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다 보니까 테슬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부터 잠깐 볼게요. 저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대단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11월 16일 날에 나온 기사인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의미는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은 테슬라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주가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날 기사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지금 50%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테슬라는 아직 편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날은 12월 21일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 12월 11일인데 아직도 1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Tesla announces capital increase.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의미죠. 5 billion US dollars.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9월에도 5조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5조 원을 또 한 겁니다. 차트 보시면 첫 번째 5조 원을 했을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는 주가가 한 30%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이 당시에 큰 기관 몇 곳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도 했고 그런 타이밍에 이 유상증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3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큰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600조 원이거든요. 5조 원이면 사실 테슬라 시가총액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조 원 유상증자를 4개월에 2번을 하는데 이렇게 주가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핫한지 알 수 있죠. 일단 이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코멘트 하고 싶은 것은 일론 머스크 이 타이밍 정말 센스 좋다. 이렇게 주가가 높을 때 그리고 이 S&P 500 편입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핫할 때 5조 원을 끌어온다는 것은 저는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주가가 과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뜩이나 과열되어 있는 이 주가에 S&P 500 편입 이슈로 더 과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 5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열기를 조금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5조를 두 번 했으니까 총 10조죠. 근데 이번에 5조를 가져와서 어디에다 쓰느냐? The fresh capital,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은 is to be used to reduce debt, 그러니까 빚을 갚는 데 쓸 것이다. And bring new vehicle models to market,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내놓는데 쓸 것이다. 10조를 가져와서 당연히 재무적으로도 좋아진 거죠. 제가 LNF 영상에서 유상증자가 호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무적 리스크가 사라진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합니다. 4개월 기간 동안에 10조 원을 가져오면서 주가에 충격도 안 줬으니까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보시면 코로나 때 저점이 80불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가 거의 8배 정도 상승한 겁니다. 이 사이에 유상증자 2번에서 10조 끌어왔죠. 그 돈으로 빚 갚아서 재무적으로 탄탄해졌죠. 사업적으로 여력이 또 생긴 거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3위, 세계 3위 부자 됐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테슬라 하면서 홍보까지 됐죠. 테슬라는 코로나 이후에 나온 이 7, 8배의 주가 상승보다 사업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는 센스가 있었고 타이밍이 좋았다. 그렇게 해서 테슬라가 얻을 것은 얻었다. 코멘트를 했는데 그러면 이 주식을 지금 타이밍에 사는 게 좋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3월, 4월, 5월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와도 심리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 계속 가져갈 거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늘 큰 수익이 나기 마련인데 전기차 섹터도 그중 하나고 테슬라가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죠.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험 쪽에서도 사업을 할 것 같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업들, 특히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높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론 머스크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 것도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저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슬라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전 세계 기업들 시가총액 순위로 나열한 차트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보여드리는데 사우디 아람코,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렇게 3개 기업을 빼면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가총액에 T라는 게 보이고 B라는 게 보이죠. 이 B는 빌리언입니다. 페이스북이 789B라고 나오는데 이게 789조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알파벳 1.199T 이건 트릴리언입니다. 그래서 1199조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가총액의 상징적인 숫자는 1000조 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기업들만 6위까지 시총이랑 실적 함께 보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과 이익 수치는 2020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써둔 겁니다. 저는 이 6개 기업에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곳에서 확실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속해 있는 섹터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애플의 경우는 기존에 쓰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확고한 선두의 자리를 잡은 그런 기업이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페이스북, 알파벳 모두 동일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5개의 기업들과 함께 상위권에 있을 확률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기업들 찾아보면 이 기업들보다 매출 더 많이 내고 이익 더 많이 내는데 시가총액이 훨씬 낮은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6개 기업만 봐도 어떠한 기업들이 상위 시총에 올라가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이 5개 기업과 테슬라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리는데 바로 주가의 상승 속도입니다. 이 5개 기업들 보시면 과거 10년 주가 흐름을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러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는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애플이거든요. 애플 한번 보세요. 2010년도부터 한번 이렇게 흐름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애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쭉 올라오죠. 그리고 이게 알파벳도 서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페이스북 2013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만 2020년에 들어와서 벌써 한 6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5개 기업들을 보시면 기업들의 실적이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그에 발맞춰서 꾸준히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만큼은 조금 예외죠. 올해만 6배에서 7배가 올랐는데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될 것이며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뭐 3월, 4월, 5월 이렇게 뭐 100불 이런 가격에 사신 분들, 평단가 낮으신 분들, 이미 테슬라 주식을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반드시 사서 20년, 30년 보유하겠다. 나는 내가 사는 가격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분들도 이 영상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이라도 이 가격에 신규로 매수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내고 나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주식은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600조 원에 올라와 있는 테슬라를 두고 딱히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널려 있는데 왜 굳이 반드시 여기서만 수익을 보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600조 시총에서 1000조 원을 간다고 하면 한 66%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66%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기업들 중에서 아직 핫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 발굴해서 한번 투자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굳이 반드시 테슬라에서 수익을 내야 하냐?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종목이 있다 하면은 잠깐 피해 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요즘에 이 미국 주식으로 조금씩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에 혹여라도 테슬라 조정장이 온다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적정 진입 가격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